최선덕님 심상화 수련하면 예쁜 장미꽃 그렸는데 너무 아름답게 그렸는데 안 좋은 것을 담아 넣으라고 하시니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모른다고 담아 보냈습니다. 예, 그 꽃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 꽃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담아서 내 어떤 심리적인 장애라든가 어떤 지적인 장애라든가 아니면 몸에 안 좋은 병기들을 담아가지고 탁기들을 담아가지고 터트리는데 그 꽃은 그대로 있죠. 예. 꽃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계속 그릴수록 더 선명해져요. 원래 만다라도 다 그렸다가 다 흩어버립니다. 실제로 마음으로 그리는 거 말고 티베트에서도 먼저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색깔 있는 모래를 가지고 만다라를 불국토를 상징하는 거죠. 다 그렸다가 단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다 그렸다가 싹 다시 흩어버려요. 예. 집중. 이미 그게 이제 심상화 전 단계에서 먼저 이렇게 상을 가지고 모래라는 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고 나중에는 마음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더 궁극적인 단계는 이 본인이 마음으로 그린 게 결국은 바깥 세계나 그 몰입력을 향상시키는 거지 바깥 세계나 진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그리는 게 뭐냐면 복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상화라는 게 복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만든 주체가 주관이에요. 주관이 있고 객관. 내가 지금 바깥 세계를 안 대해도 내 마음으로도 주객을 찢어가지고 이온성 세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 세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 마음을 써가지고 그 꽃을 그린 거잖아요. 꽃이 무슨 뭐 꽃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걸 그대로 연장해 보시면 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꿈도 내가 지금 그 꽃은 의식으로 그린 거지만은 이 꿈에서 그런 모든 꽃이나 모든 정보 내 무의식 안에 담겨 있는 그 정보 가지고 꿈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꿈속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그때 법공의 정보가 있죠. 바깥 세계에서도 영과 일로 주관과 객관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현상계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참나 안에서는 영과 일이 없었는데 나오니까 영과 일로 돼 있듯이 꿈에 들어가셔도 영과 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꿈에 많이 비유하죠. 우리 마음을 꿈에 많이 비유하는데 다른 건 꿈속의 인물은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바깥에 나와보시면 이 현상계 영과 일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고 막 죽이거나 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꿈의 세계에서도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우주가 이 참나에서 영과 일을 초월했던 참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참나 안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아예 태극으로 그잖아요.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상승과 하강으로 양과 음으로 해가지고 영과 일이 내재돼 있고 내재돼 있으니까 장차 펼쳐지면은 영과 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주관이 있고 객관 세계가 있고 꿈에 들어가셔서도 똑같이 영과 일로 돼 있기 때문에 꿈을 꿔도요 영과 일로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객으로 그걸 이온성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이 그 절에 들어갔을 때 불임은 예, 또 그 힌두 어떤 베단타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불이론 예, 불이 철학 이럴 때는 아드바이트인가요? 예, 철학에 할 때는 그 불이론은 결국은 그 나은 자리, 그 초월한 자리는 이원성 세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냥 원, 투, 쓰리 하나가 아니라 통으로 그냥 하나인 자리. 그냥 대행스님은 한 마음 그려버리죠, 한 마음. 그게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나무로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다, 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참나죠, 참나, 한 마음은. 내 마음, 네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인, 그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인 자리, 예. 참나이고 나원이 이렇게 이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게 깨어서 들어가서 참나 만나고 나오면서 영과 일을 보는 게 뭐 현상계는 아버지가 애초에 설계할 때 영과 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과 일로. 예. 틀을 극복하는 건 깨어나 버리는 거고 그 깨어서 다시 들어봤더니 영과 일을 누가 만들었지 이제 알겠다. 내가 늘 쓰고 살던 그렇게 주관, 객관, 나다, 남이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때로는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한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음 될 여지도 참나 안에 있는 거고, 찢어놓은 것도 참나가 찢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게 법공이에요. 예.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놨냐, 그것까지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나와 주관과 객관으로, 나와 타인과 세계로 이렇게 찢어놨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근경식으로 얘기했죠. 육군, 오온이자 육군 대하는, 그걸 내 어떤 정보를 알아내려면 감각기관이 있어야 그 정보를 대하는 거니까 오온이 있고, 그 다음에 육군이 있고, 육군이 나가서 육형 경계를 대상을 보고, 아는 색으로, 코는 아니, 귀는 소리로, 코는 어떤 그 냄새로, 색성향 미촉, 혀는 맛으로, 몸은 촉감으로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 중간에 식, 근경, 중간에 알아차리는 의식을 식이라고 해가지고 근경식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 현상계가 만들어져 있다. 석가모니 때도 다 나온 얘기고, 근데 갑자기 석가모니는 그걸 버려버리세요. 이 세계는 오염됐고 더럽다. 그러니까 싫어해 떠나라. 열반만이 귀하고, 열반만이 가장 그 자리가 실질이지 바깥은 허상이니까 최소한으로 접속하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우린 열반에 들어서 현상계를 초월하게 된다. 이게 이제 초길불교 사상이죠. 대성은 아니다. 석가모니가 그건 힌두에도 있는 철학이고 방편으로 하도 사람들이 해탈이나 열반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실상은 참나의 작용으로 영과 일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참나의 나툼으로 알면 됐지고, 참나의 나툼이니까 이건 영원하다. 한편으로는 절대계, 한편으로는 현상계를 딛고 있는. 근데 우리는 현상계를만 살아갔지만 이제는 절대계를 하니까 이제 현상계의 어떤 그 짜진 공식이 보이는 거죠. 영과 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매트리스 영화에서 막 영과 일이 떨어지잖아요. 그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네오가 깨어났더니 그 동자가 이렇게 스푼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이게 너 마음 작용으로 보이느냐? 이게 주관과 대상으로 보이느냐 그죠? 스푼도. 그러면 내 마음 작용이죠. 주객을 찢어서 놀고 있잖아 지금. 참나에서는 그게 없는데 스푼을 구부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스푼 구리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보고 있는 주관과 그 어떤 그 객관, 그 스푼이라는 대상으로 해서 그게 너 마음 작용이야. 그렇게 보이느냐 하는 걸. 영과 일로 지금 프로그램 된 대로 좀 돌아오고 있는 거 보이느냐 하는 거하고 그걸 초월해서 참나에서 바라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현상계에서 그 얘기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 야 스푼 구부리고 있잖아. 그게 이게 영과 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고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일반인은 못 알아들 얘기고 참나를 만나신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거부할 거냐? 석가모니 초기 가르침처럼 아예 그냥 악의 것이고 악마의 것이고 그걸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오온 계공처럼 반야신경의 가르침처럼 참나의 나툼으로 봐야 되는 거냐? 참나의 나툼으로 보는 게 이제 일체 유심조, 일체가 너 마음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녀가 그 해봄을 마시고 깨달았다는 것도 그 얘기죠, 그 얘기. 애고로는 뭐 그러잖아요. 해골이 바가지로 그 안에 고인 물이 탄 그 물로 여기고 마셨는데 아침에 깨어서 다시 보니까 다 내 마음이 지어서 그러고 있더라. 참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당나라 이걸 배우겠다고 당나라 갈 필요는 없겠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법공을 깨달으신 거죠. 법공을 더 깊이 깨달으신 거죠. 이게 당나라 간다고 더 나아지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아버린 거죠. 그 현상계 어떤 내유가 깨어나듯이 영과 일로 봐버린 거죠. 심성화해서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그림을 내 마음을 그렸는데 주객으로 찧어서 그렸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자성의 작용으로 이렇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시면은 그 그린 것도 그러니까 아미타불 그리고 막 석가모니를 그리고 이렇게 관세음보살 그리더라도 또 스승을 그리더라도 티베트 불교에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자성이 미타더라. 자성이 본래 아미타불이더라. 자성이 부처. 이렇게 형상은 그렇게 그리더라도 바깥 세계나 이 형상이나 뭐가 다르느냐 그린 형상이나 결국은 주객으로 찢어서 그 노름을 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는 참나의 작용으로 이렇게 내가 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본 거잖아요. 밤에는 꿈에 들어가서는 꿈속에 가서는 꿈에서 무의식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노는 거고요. 깨어났더니 이 의식으로 또 펼쳐가지고 영과 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대로 한 세트로 보이시면은
그 창자의 호전몽도 그 얘기잖아요. 호전몽도 그 얘기잖아요. 내가 그 평소에는 그 장주라고, 창자 이름이 장주입니다. 장주로 있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나비가 됐잖아요. 예. 네. 창자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창주의 꿈을 꾼 건지. 근데 그 편 자체가 재물론, 사물을 가지런할 때자 사물을 이렇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볼 수 있느냐. 나비하고 창주는 다르죠. 인간하고 곤충인데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느냐. 뭐가 하나겠습니까? 참나가 하나고 결국 나비든 창조든 간에 이원성의 영과 일의 세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건 현상계 틀이니까 그걸 이해했느냐, 그 어떤 그 참나의 작용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 그 현상계 짜증판을 어떤 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한테 곤충한테 주어진 틀에 의해서 보고 있는 그걸 참나의 작용으로 그 평등한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재물론의 이제 주 내용이죠. 말하고자 하는 장주가. 꼭 불교 안 얘기해. 도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 불교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렇게 심상화 수련도 하시면 되고, 꽃은 터진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담아서 안 좋은 기운만 바깥에다가 허공에다 뿌리고 다시 들어와 있지. 다음에 그려보시면요, 그 꽃은 더 선명해져 있어요. 지금은 약간 엉성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해볼게요. 네.